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제가 최근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살짝 좋지가 않은데 들으시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감기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제가 걸려버려가지고 구독자님들도 모두 감기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은 아마존의 최장기 베스트셀러인 하브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10년 동안 부자 마인드의 바이블로 200만 독자들의 극찬을 받았던 책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까지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사람들의 애정을 받고 있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도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제서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을 바꾸는 핵심은 결국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의 결과를 열매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는 대부분 그 열매,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비슷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해서 부자가 된 걸까? 라는 그 사람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는요,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실제 그 열매를 만들어낸 뿌리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의 내면 세계라는 것이죠. 비슷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부자가 되고 또 누구는 평생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의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 우리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단단하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경제청사진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정말 좋았던 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서 경제적 자유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부터 행동까지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전부 다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가요?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가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브에커가 제안하는 이야기를 우리도 따라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이 미래의 불을 결정한다. 우리는 두 요소가 상충하면서도 공존하는 이중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위와 아래, 빛과 어둠, 뜨거움과 차가움, 안과 밖, 빠름과 느림, 오른쪽과 왼쪽, 이 외에도 수천 가지 예시가 있죠. 한쪽이 존재하려면 다른 쪽도 존재해야 합니다. 왼쪽이 없는 오른쪽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쪽에 하나 없이 다른 쪽 하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외부 원칙이 있으면 내부 원칙도 있습니다. 사업 지식, 돈 관리법, 투자 전략 같은 것들이 외부 원칙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필수적이죠. 하지만 내부 원칙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목수와 그의 장비를 예로 들어볼게요.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그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인류의 목수가 아니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하려면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나요? 무엇을 믿고 있나요? 어떠한 습관과 기질을 가지고 있나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죠? 타인을 얼마만큼 믿고 있나요?
진심으로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두려워도 걱정스러워도 불편해도 귀찮아도 행동할 수 있나요? 내키지가 않아도 행동할 수 있나요? 이렇듯 당신의 성격과 생각 그리고 믿음이 성공을 판가름하는 요소입니다. 작가 스튜어트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자신의 에너지를 높여라.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끌릴 것이다. 그들이 오면 청구서를 내밀어라.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 파산한 사람들을 보았나요? 돈이 많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망하는 걸까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왜 그건 부질없이 날아가 버리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 침체나 형편없는 동업자나 기타 무슨 이유로든지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뭇 다른데요. 이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과 마주치면 그 돈은 금세 없어지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막대한 돈과 성공을 창출하고 유지할 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과 성공과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입니다. 복권 당첨자들을 보세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에 당첨되었건 간에 결국은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돈의 양만 쥐게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정반대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모두 되찾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좋은 사례인데요. 트럼프는 수십억 자산가였다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에 다시 그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더라도 그들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백만장자 마인드만큼은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널드의 경우에는 억만장자 마인드라고 해야겠죠.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한 백만장자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순자산이 100만 달러라면 그가 자신의 경제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마 파산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적인 자동 온도 조절기가 수십억 원이 아니라 수백억으로 맞추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온도 조절기는 수억이 아닌 수천만 정도의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수천만이 아닌 수백만에 맞춰져 있는 사람도 있고, 개 중에는 마이너스에 맞춰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영하권 온도에서 몸이 얼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80%가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80%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로 그들의 의식이 깨어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들은 쳇바퀴에서 졸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심으로 생각하죠. 그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뿌리가 있으므로 열매가 열린다. 자,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우리 인생의 나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나무에는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치면 열매는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들을 보니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은데요. 열매의 개수가 적습니다. 크기가 작고요. 맛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결과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건 무엇일까요? 씨앗과 뿌리, 그것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땅 위에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건 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매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럼 보이지 않는 전기요금은 왜 내는 겁니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힘을 느낄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정말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우면 코드를 꼽는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당장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 훨씬 강력합니다. 이 말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을 텐데요. 그들이 자연의 원칙과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 속의 것이 땅 위의 것을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생산한다. 이것이 자연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넘어설 수 없는 자연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 세계, 즉 자신의 뿌리를 자연의 원칙과 나란히 두고 갈 때 삶의 흐름은 물의 흐름처럼 매끄러워집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삶이 고달파집니다. 지구상의 어떤 숲, 어떤 농장, 어떤 과수원이든지 땅 속에 있는 것이 땅 위의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미 자라버린 열매에 관심을 기울여봤자 소용이 없는 짓이죠. 나무에 벌써 매달려 있는 열매를 다르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나올 열매는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땅 속을 파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의 영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4가지의 다른 영역이 있는데요. 육체, 정신, 감정,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 물리적인 이 세계는 다른 3가지 영역의 인쇄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편지 한 장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쇄하기를 누르면 프린터에서 편지가 빠져나오는데요. 인쇄물을 보니 아니, 이런 오자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잘 지워지는 지우개로 틀린 글자를 지웁니다. 그 후에 다시 인쇄하기를 눌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오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방금 분명히 지웠는데. 이번에는 더 커다란 지우개로 더 열심히 오랫동안 박박 지웁니다. 효과적인 지우개 사용법이라는 300페이지짜리의 안내서까지 연구해 봅니다. 이제 필요한 도구를 다 갖추었고 필요한 지식도 다 알아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었죠. 인쇄하기를 다시 눌렀는데 또 그대로입니다. 기가 막혀서 비명이 터집니다. 왜 이래? 대체 무슨 일이야? 내 눈이 잘못됐나?
인쇄물, 즉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문제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 즉 정신과 감정과 영적 세계에 입력된 정보를 바꾸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돈은 결과입니다. 부자도 결과죠. 건강도 결과입니다. 질병도 결과이고요. 당신의 몸무게도 결과입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세상이죠. 혹시 돈이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 내 말을 들어보세요. 돈이 없다는 건 전혀, 절대로,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내고 있는 증상일 뿐이죠. 돈이 없다는 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되는 뿌리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외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적인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과는 어떤가요? 부자이건 가난하건 좋은 결과이건 나쁜 결과이건 긍정적인 일이건 부정적인 일이건 무엇이든 당신의 외적인 세계는 내적인 세계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겉보기에 인생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면에서 뭔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나에게 강력히 선언한다. 우리 세미나에서는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배운 것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학습 촉진 기법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체험인데요.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며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라는 옛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큰 소리로 단호하게 긍정적인 말을 외치는 것입니다. 선언은 왜 중요할까요?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모든 에너지의 흐름에는 빈도와 진동이 필수적입니다. 선언을 할 때마다 진동이 생기고 빈도가 늘어납니다. 큰 소리로 선언을 하면 그 에너지가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진동시키며 자신의 몸에 독특한 반향을 일으킵니다. 선언은 우주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선언과 확언이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언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단언하는 긍정적인 진술입니다. 선언이란 특정 상태를 선택하거나 특정 행동을 감당하려고 하는 공식적인 진술입니다. 확언은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확언할 때 우리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가 이건 사실이 아니야, 헛소리야 라고 반응할 때가 많다는 점인데요. 반면에 선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겠다는 의지나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하죠. 이 정도는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도 수긍할 만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선언은 공식적이죠. 자신에게 그리고 우주에게로 보내고자 하는 에너지를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선언의 정의에 행동이라는 중요한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큰 소리로 선언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선언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선언이라니. 헛소리 하지 마. 하지만 내가 당시에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까짓거 손해볼 건 없다라고 생각했고 시험 삼아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선언의 효과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쿨한 척하면서 한 푼 두 푼에 절절 매는 것보다는 헛소리든 뭐든 부자가 되는 쪽이 나을 것 같죠?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같은 생각이라면 이제 나오는 말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 봅시다.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해 봅시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당연히 되고 싶죠 라고 하죠. 하지만 그들은 사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그들의 무의식 속에 부자가 되면 안 되는 부정적인 정보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미나에서는 부자가 되었을 때 혹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답변 몇 가지를 여기에 적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답변 중에서 여기에 포함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벌었다가 다 잃게 되면 어떡해요? 그럼 진짜 패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돈을 좋아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고소득자로 등록이 되면 정부가 내 돈의 절반을 빼앗아갈 겁니다.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친구나 가족들이 네가 뭔데 대단한 인물인 줄 아냐? 라고 비웃을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걸요?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이 요괴범한테 납치당할지도 몰라요. 책임질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돈을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투자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세금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것도 걱정이고, 비싼 회계사랑 변호사도 써야 되고, 어휴, 골치 아파. 그 외에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머니 파일이 들어있는데요. 이 파일 속에는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들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들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생각 상자 안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뒤섞이죠. 한쪽에서 돈이 많으면 훨씬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라고 흥분해서 외칠 때 다른 한쪽에서는 하지만 걔처럼 일해야 되잖아. 그게 무슨 재미야?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한쪽에서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손을 벌리겠지 라고 빈정댑니다. 이렇게 뒤섞인 메시지들이 무슨 해가 되겠나 싶겠지만 사실은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 높은 곳의 힘, 즉 우주는 커다란 통신 판매 부서와 비슷한데요. 끊임없이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을 당신에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것을 믿고 있을 때 그것과 관련한 일정한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보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끌어당김의 원칙에 흔쾌히 응하며 당신이 주문한 것을 발송해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파일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뒤죽박죽이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발송하기 시작했는데 곧이어 부자는 탐욕스럽다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부자가 되지 않는 쪽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또다시 돈이 많으면 사는 게 즐거워질 거야 라는 메시지가 들어오자 우주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기분이 무척 울적해진 당신이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마침내 우주는 화가 나서 고함을 칠 텐데요. 빌어먹을,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란 말이야. 원하는 걸 줄게. 그게 무엇인지 말만 하라고. 바라는 걸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뭘 바라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점에서 대단히 명확한데요. 이러한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죠.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기만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든 합니다. 우주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을 때 생길 법한 문제들을 아주 많이 생각해냅니다. 그 결과 부자가 되고 싶다는 100%의 확신이 없습니다. 우주에 보내는 메시지는 혼란스럽고 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오락가락하죠.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날까요?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서입니다. 앞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했죠. 당장은 믿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이죠. 단호하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쳤군요. 내가 왜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로 왜 그렇게 궁핍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유를 알고 싶으면 세미나에 참석해 보세요. 당신의 경제청사진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해답이 빤히 들여다 보일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정도의 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대개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망에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차원인데요. 달리 표현하면 그게 내 무릎에 떨어지면 집어들겠다 라는 태도입니다. 원하는 마음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꼭 갖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갖지 못한 채 바라기만 하면 더 많이 바라게 됩니다. 바라는 마음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서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뱅 맴돌 뿐이죠. 부자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고 싶은가요? 현실을 살펴본다면 간단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수십억 명이지만 실제 부자는 적습니다. 둘째, 부자가 되기로 했다 라고 말하는 차원입니다. 여기에는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따르는데요.
결심은 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바라는데 결심한 바를 이루겠다는 책임의식이 동반됩니다. 결심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데시데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른 대안들을 잘라 없애다 라는 뜻입니다. 셋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행동의 차원입니다. 헌신은 전적으로 전념해서 노력한다 라는 뜻인데요. 망설이거나 도망갈 궁리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100% 쏟아붓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전사처럼 싸웁니다. 핑계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도 하지만도 어쩌면도 없습니다. 실패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사가 싸우는 것처럼 부자가 되거나 싸우다가 죽거나 라는 각오로 임하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전력을 다하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 라고 중얼거려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나요? 힘이 샘솟는 사람도 있겠고 겁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부자가 되어 있을 것 같나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할 겁니다. 턱도 없어요.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부자가 되려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아닌 것이고 앞으로도 부자의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봐요. 무슨 당치도 않은 이야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단 말이오. 등골이 휘어지도록.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아직 모자란 것이다. 헌신하려면 전폭적으로 공을 들여야 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전폭적으로입니다. 모두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모험하고 희생하려는 정도의 한계를 그어두고 있습니다. 뭐든지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공을 위해서 이 정도의 일은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다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은 공원에 한가로이 산책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이거나 진정성이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용기, 지식과 전문 기술, 100%의 노력,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당연히 백만장자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라고 진정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진심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할 수 있나요? 부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주말에 반납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겠나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희생하고 여가 생활과 취미를 포기해도 괜찮을까요? 부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확실한 보장이 없어도 시간과 에너지와 초기 자본을 모험에 걸 수 있나요? 부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부자들은 위에서 말한 일들을 모두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오래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무엇 하나 희생하지 않아도 운 좋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바랄 수는 있죠. 하지만 부자는 거기에 기대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필요한 일을 무엇이든지 다 할 자세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당신이 헌신할 때 우주도 당신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점입니다. 탐험가인 W.H. 머레이는
첫 번째 히말라야 등정을 할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하기 전에는 망설임이 있다. 물러설 기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개척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가 하나 있다. 그것을 모르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기막히게 좋은 계획들도 소용이 없다. 그것은 자신을 확실하게 내주며 헌신할 때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헌신하겠다는 굳은 각오로부터 모든 사건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 만남, 물질적인 원조, 기타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일들이 나의 앞길에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가 당신을 돕고 인도하고 지원하며 기적까지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당신이 헌신을 해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 있다. 부자는 풍요로운 세상에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한정된 세상에 살죠. 물론 물리적으로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대개 중산층은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딱 그 정도밖에 없는 거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들 삶의 모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가족과도 잘 지내고 싶나요? 사업을 잘하면서 인생을 즐기고도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지만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은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하는 줄 알고 고민에 빠지는 반면 부자들은 둘 다 선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가질 방법을 탐구하라. 부자들은 대치되어 있는 듯 보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도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양쪽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자신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부족하고 한정된 세상에서 벗어나 무궁무진한 기회를 얻고 가능성의 우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공급업체에서 예정에 없던 추가 경비가 발생했다며 그 경비를 나한테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비용을 공급업체 측에서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더라도 그건 그쪽에서 처리할 문제죠. 다음에 또 일을 하게 되어서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다시 협상할 마음은 있지만 이미 합의를 하고 서명이 끝난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이런 경우 만일 내가 빈털털이라면 계약한 금액에서 한 푼도 더 지불하지 않겠다는 나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 업체와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큰 싸움이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기거나 그쪽이 이기거나 어쨌든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둘 다 갖겠다는 사고방식을 훈련한 지금은 내가 그에게 추가 경비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가 우리의 계약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목표는 둘 다 갖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몇 달 전에 나는 애리조나의 별장을 사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을 돌아다녀 보았는데
만나는 부동산 중개인들마다 하나같이 이 동네에서 서재 하나, 침실 3개가 있는 집을 사려면 100만 달러에서 최소 20만에서 30만 달러를 더 들여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나의 목표는 100만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그런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집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든지 아니면 돈을 조금 더 투자하기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둘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지역에서 집주인 한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바라던 그런 집을 20만 달러 깎아서 100만 달러도 안 되는 값에 팔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의지의 힘이 또 한 번 그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부모님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노예처럼 매여 살지 않겠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은 다른 부모님들과 비슷했습니다. 꿈속을 헤매고 있구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다. 또한 이런 말씀도 했죠. 일은 일이고 재미는 재미야. 살 만큼 버는 게 우선이야. 그 후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즐기면 되는 거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나는 부모님과 똑같아질 거다. 안 돼. 나는 둘 다 가질 거다. 과연 둘 다 갖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당연하죠. 집세와 식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갖겠다는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업무나 회사에 안주하지 않았고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재미를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며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둘 다라는 생각은 더욱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과 삶의 다른 측면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리화하는데요. 적어도 다른 것들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인생의 다른 것들보다 중요하지 않다니 당치도 않죠. 당신의 팔과 다리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죠. 돈은 윤활유입니다. 삶을 미끄러지듯 움직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자유를 가져다 주죠. 또한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가지거나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돈은 삶의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게다가 돈이 없는 문제로 걱정을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돈과 행복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당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프로그래밍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둘 다 가지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팔과 다리 모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돈과 행복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멋지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자는 케이크를 가져갈 수도 있고 당장 먹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중산층은 케이크는 너무 비싸니까 한 조각만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은커녕 케이크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도넛 하나를 주문하고 그 구멍을 노려보면서 왜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할까 고민합니다. 케이크를 먹을 수 없다면 가져봤자 무슨 소용일까요?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케이크는 맛있게 먹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누군가가 덜 갖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자기 패배적인 프로그래밍일 뿐인데요. 세상 부자들이 돈을 다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갈 돈이 남지 않는다는 생각은 비상식적입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내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세상에는 돈이 매일매일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은 실질적인 자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죠. 부자들이 오늘의 돈을 모두 갖고 있더라도 내일은 수백만의 돈이 또다시 주인을 찾아서 돌아다닐 것입니다. 돈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돈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 사용되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미나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참가자 5명에게 각자 물건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동그랗게 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5달러를 주고 그 돈으로 다음 사람에게 물건을 사라고 하죠. 그 사람이 펜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은 펜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5달러를 갖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은 그 5달러를 가지고 세 번째 사람에게 클립보드를 삽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5달러로 네 번째 사람에게 공책을 사죠. 내가 말하려는 요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5달러짜리 한 장이 각 사람에게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돈은 5달러가 있었을 뿐인데 그 돈이 5명의 사람을 거쳐서 각 사람에게 5달러의 가치를 창출했고 전체적으로 합하면 25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었습니다. 5달러가 없어지기는커녕 한 바퀴 돌면서 모두에게 가치를 만들어냈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돈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몇 년이고 돌아다니죠. 둘째,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순환에 들어갈 기회가 많아집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가치와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의 결과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게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당신이 다 가져서 남들에게 갈 돈이 없을까봐 걱정이라면 그들이 자기 몫을 챙기기를 원한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당신이 더 많은 돈을 퍼뜨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자상하고 관대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겠다고요? 좋은 말이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도 부자가 되면 덜 착하거나 덜 순수해질 것이라는 통념도 다 집어 던지세요. 그런 믿음은 허접 쓰레기를 퍼담은 돼지죽 같은 것이고 이것을 계속 먹어대면 그냥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뚱뚱한 가난뱅이가 될 것입니다. 선한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세요. 친절하고 관대하고 다정한 성품은 당신의 지갑에 들어있는 액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질이죠. 순수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도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액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특징은 당신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돈이 사람을 착하게 또는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이것 아니면 저것 중에서 하나만 고르려는 사고방식인데요. 게다가 당신의 행복과 성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쓰레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생각은 당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고요. 특히 아이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심각합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식들의 힘을 무의식적으로 빼앗아 버리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감염시키지 마세요.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 대신에 둘 다 갖겠다는 의지를 다지세요.